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오늘은 4단원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어떤 회로에 다음과 같은 전압과 전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회로에서의 소비 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 전력, 예를 들어 P라고 작성을 하면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해주시면 되죠. 이때 이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의미합니다. 지금 전압은 30도, 전류는 마이너스 15도이기 때문에 30도 마이너스 15도, 즉 위상차를 계산해 주시면요. 이것이 30 플러스 15도로 바뀌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30도 플러스 15도가 되어서 위상차는 45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고 전압 V는 앞에 시료값 100 그리고 전류 역시 시료값 5를 대입해 주신 다음에 코사인 45도를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요. 이 값이 대략적으로 354W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어떤 회로에 다음과 같은 전압을 가하니 다음과 같이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몇 와트인가? 우선 소비 전력 공식을 작성해 주시면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 즉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단위는 와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전압과 전류는 둘 다 시료값이고 이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의미하는데요. 이 세타를 정하실 때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전압과 전류에 둘 다 사인으로 두고 비교를 하시거나 둘 다 코사인으로 두신 다음에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류 IT를 코사인에서 사인으로 바꿔볼게요. 우선 IT를 그대로 작성해보면 10 코사인 10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 친구를 파이 대신에 180도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80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랑 같죠? 이 친구는 이렇게 약분이 돼서 6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0도와 같습니다. 즉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우리가 마이너스 60도로 한번 편의상 바꿔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60도. 이 상태에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10 사인 100 파이 t 마이너스 60도 여기까지 작성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빠르죠. 따라서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를 써줍니다. 플러스 90도. 계산 정리해 주시면 10 사인 100 파이 t 이 부분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30도가 되죠. 이게 전류의 순시치 값이 되고요. 우리가 전압의 경우에는 100 사인 100 파이 t 플러스 6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상차를 계산해 주시면 이 플러스 6분의 파이와 플러스 30도를 비교합니다. 플러스 6분의 파이도 우리가 편의상 바꿔주시면 파이 자리에 180도를 넣어주시면 30도가 되겠죠. 즉 전압은 세타 값이 30도이고 전류는 플러스 30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둘의 위상차는 없게 되죠. 우리가 세타가 0도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하더라도 30도 마이너스 30도는 우리가 둘 다 30도로 갔기 때문에 위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된다. 그래서 이거 0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V와 I의 자리는 시료값을 대입해 주셔야 되죠. 우리가 사인 앞에 곱해진 것은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전압의 시료값. 그리고 전류의 시료값은 10을, 최대값 10을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0도. 이거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코사인 0도는 1입니다. 뭐 계산기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이 결과가 500이 나오겠습니다. 단위는 와트.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의 80% 전압을 가할 때의 전력은 지금 전력의 단위를 보시면 유효 전력의 단위 와트가 주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유효 전력의 공식 먼저 써보겠습니다. P는 I 제곱 R 그리고 R분의 V 제곱이 있죠. 잘 보시면요. 지금 저항은 바뀐 게 아닙니다. 즉 전압만 80%로 바뀌었어요. 전압을 바꿨을 때 유효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냐면 R이 일정하다. 그런데 첫 번째 식은요. 우리가 전류와 전력 간의 관계를 표현할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력 간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즉 두 번째 식에서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뽑아낼 수 있냐면 유효전력 P와 이 두 친구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압이 80%, 즉 0.8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되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 1kW, 즉 1000W가 되죠. 1000W에서 전압의 제곱만큼 비례하게 됩니다. 0.8의 제곱. 그럼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640W가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어떤 교류 전동기의 역률이 0.6이고 소비하는 전력이 120kW일 때 무효 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우선 주어진 것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 자체가 피상전력이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무효전력은 피상전력의 사인 세타를 곱하면 돼요. 즉 이 노란 색깔에 우리가 사인 세타까지 곱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무효전력이 됩니다. 즉 이게 PR이다. 주어진 것을 대입해 주시면요. 코사인 세타는 0.6, 유효전력은 120kW로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사인 세타만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항상 0.8입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면 좋고, 제가 이게 왜 이러는지 설명을 드리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변은 사인 제곱 세타만 남고 우변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때 양변을 루트를 씌워주시면요. 이때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사라지기 때문에 사인 세타만 좌변에 남습니다. 좌변에는 사인 세타, 우변에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남고 이 코사인 값에 우리가 0.6을 대입하게 되면 0.8이 나옵니다. 이거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을 했더니 이 결과가 0.8이 나왔다. 근데 매번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치가 자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가 있다고 했을 때 코사인 값이 0.6이다. 이처럼 0.6이라고 했을 때는 사인 세타는 항상 0.8을 기억해 주시고 이거 자리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즉 코사인 값이 0.8이어도 우리가 사인 값은 0.6을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게, 더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이 결과값이 160k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전압 200V, 전류 30A로서 4.8kW의 전력을 소비하는 회로의 리액턴스는 우선 유효전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이 유효전력이죠. 즉 R과 지금 구하라는 것이 X이므로 RX의 회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RX의 직렬 회로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이때 이 양단에 200V가 인가가 되어 있고 전류는 30A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정리해보면 유효전력 P는 4800W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피상전력도 계산할 수 있는데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즉 문제에서 주어진 200과 30을 곱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200 곱하기 30을 해주시면 6000VA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효도 알고 있고 피상전력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무효전력도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 개의 전력 간의 관계를 제가 직각삼각형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피상전력 PA, 밑변이 유효전력 P, 높이가 무효전력 P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PA의 제곱은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효전력 PR을 원하기 때문에 PR만 남겨두고 유효전력을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PA 제곱 마이너스 P 제곱은 PR의 제곱이 되고 우리가 역시 PR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볼게요.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제곱과 루트가 사라져서 우변에 PR만 남습니다. 따라 정리해주시면 무효전력 PR은 루트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무효전력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6000의 제곱
마이너스 4,800에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는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 3,600이 나오겠습니다. 단위는 바.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리액턴스 X값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효전력 공식을 다시 복습해보면 PR은 I 제곱 X라는 공식이 있겠습니다. 이때 X를 원하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X는 I 제곱분의 PR이 되고요. 전류의 자리에는 30A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 PR은 3,60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X값이 4옴이 나오겠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R과 X를 직렬로 두고 이 풀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문제 조건을 보시면 직렬 회로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병렬로 풀이했을 때 이 보기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렬로 풀이해 주시고 4옴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다면 우리가 조건이 부실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보기 안에 직렬과 병렬로 풀이했을 때 직렬에 관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병렬로 했을 때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저항 R이 4옴과 유도 리액턴스 XL이 4옴, 용량 리액턴스 XC가 1옴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100V 50Hz의 전압을 가할 때 무효 전력은 우선 RLC 직렬 회로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저항 R, 그리고 L, 그리고 C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입니다. 이 상태에서 100V를 인가했다고 했고요. 주어진 조건을 차례대로 작성해보면 저항은 4옴이라고 주어졌죠. 유도성 리액턴스는 우리가 4라고 주어졌지만 우리가 J-오메가-L, JXL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는 플러스 J, 4옴이라고 작성할 수 있고 용량 리액턴스의 XC는 우리가 마이너스 J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작성해보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플러스 J-오메가-L이죠. 이 오메가-L을 XL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문제는 이 XL이 4로 주어졌기 때문에 J4를 작성한 것이고요. 우리가 J-오메가-C분의 1을 분모 분자에 J를 곱하게 되면 이 JJ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로 작성할 수 있고 이 오메가 C분의 1을 우리가 XC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J XC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4, 용량 리액턴스 XC가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J라고 J1 또는 J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J1이거나 마이너스 J.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직렬 합성 임피던스 G를 계산해보면 그대로 4 더하기 J4 마이너스 J1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4 플러스 J3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임피던스의 크기까지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절대값치는 루트 실수부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기 때문에 3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결과는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한 이유는 우리가 이 직렬 회로에서 전류값을 구하려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류 I라고 했을 때 전류 I는 임피던스 G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고요. 임피던스 G의 크기는 우리가 5라고 구했습니다. 따라서 5분의 전압 100을 해주시면 20A가 되겠네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효 전력이죠. 즉, 이 리액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플러스 J3입니다. 서로 상쇄돼서 플러스 J3만 남는 것이고 여기서도 플러스 J3이 남은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 X값에 의해서 발생되는 우리가 무효 전력 PR이라고 하면 전류 제곱 곱하기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의 제곱 곱하기 크기만 고려해 주시면 3이 되겠고 이거 계산해 주시면 1200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2단자 회로망에 단상 100V의 전압을 가하면 30A의 전류가 흐르고 1.8kW의 전력이 소비된다. 이 회로망과 병렬로 커패시터를 접속하여 합성 용률을 100%로 하기 위한 용량성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우선 주어진 조건을 같이 정리해보면 유효 전력이 1.8kW라고 합니다. 즉 P는 1800W라고 주어져 있고 우리가 피상 전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피상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기 때문에 전압 100V 그리고 전류 30A를 해주셔서 3000V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무효 전력도 계산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전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은 피상 전력,
밑변은 유효 전력, 세로는 우리가 높이는 무효 전력 PR이 되고요. 우리가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PA, 즉 피상 전력의 제곱은 유효 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의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효 전력이기 때문에 이 친구만 남기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PA 제곱 마이너스 P 제곱은 PR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PR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볼게요. 그럼 여기는 루트 제곱이 사라져서 PR만 남겠죠. 즉 정리해보면 PR은 루트 피상 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 전력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을 해주시면 3000의 제곱 마이너스 1800의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2400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문제 조건을 정리해보면 병렬로 카패시터를 접속하여 합성용률을 100%로 한대요. 즉 코사인 세타가 우리가 1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항상 0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합성용률을 100%로 한다. 즉 유효 전력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무효 전력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효 전력이 없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했던 무효 전력은 우리가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다면 지상으로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한 것은 지상 무효 전력인데 병렬로 카패시터를 접속해서 진상 무효 전력으로 이 친구로 즉 진상 무효 전력을 통해서 서로 더해졌을 때 상쇄가 되어 무효 전력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카패시터의 용량을 제가 QC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는 무효 전력과 같습니다. 즉 이 친구는 이 지상 무효 전력을 상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2400 바만큼이 되겠고 우리가 이 카패시터의 용량은 진상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상 2400과 지상 2400이 만나서 0이 되기 때문에 유효 전력만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합성용률이 10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한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하라는 것은 이 무효 전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X값을 구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유효 전력 P 공식에 R분의 V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무효 전력 PR에는 이 R 대신에 X로만 바꿔주시면 공식이 똑같습니다. 즉 X분의 V제곱으로 해주시면 무효 전력을 계산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구한 이거 구별해 주시면 이게 PR1, 이게 PR2라고 했을 때 이 PR2 값을 이곳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00 X분의 전압은 100이죠. 100의 제곱. 따라서 X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2400 분의 100의 제곱이 되므로 이 값은 대략적으로 4.25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600kVA 역률 0.6 지상인 부하 A와 800kVA 역률 0.8 진상인 부하 B가 함께 접속되어 있을 때 전체 피상 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와 같이 역률이 다를 때는 우리가 피상 전력을 계산할 때 단순히 피상 전력끼리 더하시면 우리가 오차가 심합니다. 즉 유효는 유효끼리, 무효는 무효끼리 나누어서 계산해 주셔야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선 부하 A를 봤을 때 부하 A의 유효 전력 그리고 무효 전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효 전력은 주어진 피상 전력 600에 역률 0.6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 값은 우리가 360 킬로와트인 것을 알 수 있고 무효 전력은 역시 피상 전력 600에 이번에는 사인 세타를 곱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역률이 0.6일 때는 사인 세타는 항상 0.8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480 킬로바가 되고 지금 문제에서 역률에 지상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무효 전력이 지상 무효 전력입니다. 이거 한번 표기하고 부하 B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쭉 부하 B 부하 B도 유효 전력을 계산해 보면 주어진 피상 전력 800에 역률 0.8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640
킬로와트인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주어진 피상전력 800에 이번에는 역률이 0.8일 때 사인 세타 값은 0.6입니다. 이것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800 곱하기 0.6을 해주시면 480 킬로바가 나오고 이 친구는 진상 역률이라고 주어졌어요. 즉 이렇게 구한 무효 전력이 진상 무효 전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유효는 유효끼리, 무효는 무효끼리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요. 유효는 유효끼리 계산해 봤더니 360 더하기 640은 1000kW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전력은 우리가 480 그리고 480이죠. 그래서 이게 더했을 때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지상, 여기는 진상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무효 전력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피상 전력은 무효 전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유효 전력이 곧 피상 전력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1000kVA로 피상 전력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어떤 회로의 전압을 115V 인가하였더니 유효 전력이 230W, 무효 전력이 345바를 지시한다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우선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피상 전력을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 전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빗변에 우리가 피상 전력, 그 밑변에 유효 전력 P, 그리고 세로를 무효 전력 PR로 둡니다.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PA의 제곱은 우리가 P의 제곱 더하기 PR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피상 전력 PA이기 때문에 양변을 바로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씌웠을 때 제곱과 루트가 사라져서 바로 피상 전력 PA는 루트 유효 전력 P의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 PR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30의 제곱, 그 다음에 345의 제곱을 해주시면요. 이 계산 결과가 414.64VA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상 전력의 경우에는 PA 공식을 떠올려 주시면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값이 지금 무엇으로 주어졌죠? 414.64로 주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PA도 알고 있고 문제에서 전압 V도 주어졌기 때문에 전류를 바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류 I는 양변을 V로 나눠주시면요. V분의 PA로 계산할 수 있고 이 PA 자리에 414.64 대입해 주시고 전압은 115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럼 대략적으로 이 결과가 3.6A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압 V와 저항 R로 구성되는 회로 단자 AB 간에 적당한 저항 RL을 접속하여 RL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최대로 하겠다. 이때 RL에서 소비되는 전력 P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아는지 묻는 문제이죠. 우리가 우선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하 저항 RL이 이 R과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RL은 R이다 두고 우리가 뭐 공식으로 바로 4R분의 V제곱을 작성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것은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이 I는 저항분의 전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항은 이 회로에서 지금 합성 저항이죠. 직렬로 된 이 R과 이 R을 더해주시면 2R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R분의 전체 전압 V로 해주시면 되고 이 R에서 즉 이 부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계산할 때는 I제곱 RL이죠. 근데 우리가 I제곱에서 이 RL이 R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곱하기 R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때 위에서 구한 이 전류 재진에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이 R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 제곱해주시면 4R제곱 분의 V제곱 그리고 여기 R이 있겠죠. 이때 R과 R이 서로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R이 약분돼서 결론은 4R분의 V제곱이라는 공식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내부 임피던스가 0.3 플러스 J2옴인 발전기에 임피던스가 1.1 플러스 J3옴인 선로로 연결하여 어떤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부하의 임피던스가 몇 옴일 때 발전기로부터 부하로 전달되는 전력이 최대가 되는가? 이 문제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우리가 내부 임피던스 이 친구와 선로 임피던스를 다 더한 값을 제가 G라고 하겠습니다.
이 G값은 우리가 0.3 플러스 J2 더하기 1.1 더하기 J3이 되는데요. 이러한 복소수 계산에서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실수분은 0.3, 1.1이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1.4가 되고 허수분은 J끼리 더해주시면 J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것이 우리가 임피던스 G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하의 임피던스 GL은 이 G의 켤레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G의 켤레 복소수가 부하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에서 켤레를 취해주시면요.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4 마이너스 J5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회로에서 I1, I2, I3, G3가 다음과 같을 때 부하 G1, G2, G3 전체에 대한 복소 전력은 약 몇 볼트 암페어인가? 우선 복소 전력을 계산하시려면 PA는 우리가 전압도 알아야 되고 전류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공액을 취해야 되죠. 저는 편의상 전류의 공액을 취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결국에는 이 전체 전압 V와 전체 전류 I를 아셔야만 이 복소 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구해볼 텐데요. 우선 전체 전압 V는요. 우리가 지금 다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이 V는 G1, G2, G3에 모두 다 동일하게 걸립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우리가 I3가 주어져 있고 G3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G3 양단에 걸린 전압 V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뭐 V3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즉 G3 양단에 걸린 전압이 V3였는데 우리가 이 친구가 전체 전압 V와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친구는 I3 곱하기 G3로 나타낼 수 있고요. I3는 문제에서 5A라고 주어졌고 G3는 1ohm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5V가 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소 전력을 구할 때 필요한 이 전압을 계산을 했습니다. 전압은 5V 이렇게 계산했고 이제 전류를 계산해 볼게요. 전류는 지금 이 전체 전류죠. 전체 전류가 이 I1과 I2, I3로 분배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KCL을 이용하게 되면 이 노드를 기준으로 임의의 점을 기준으로 전류 I가 들어오고 있고 I1, I2, I3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류 I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로 계산할 수 있어요. 네, 문제에서 주어진 전류 형태가 조금 어렵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극형식으로 바꿀 때 우리가 2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J를 제외한 친구들을 이 세타 자리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J 6분의 파이라고 나와있죠. 이 J를 제외해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가져와 주시면 동일하게 극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I2도 역시 가져와 주시면 5 그리고 세타에는 J 제외하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6분의 파이. 그래서 이 친구들 우리가 I3는 5A라고 쉽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고 그대로 작성하게 되면 2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리고 더하기 5 6분의 파이 그리고 더하기 5를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 I는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 11.06 플러스 J 1.5A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전류의 공액을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전압은 5V, 전류는 우리가 실수분은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우리가 켤레복소수를 적을 때는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J 1.5를 해주시면요. 이것도 역시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 55.3 그리고 마이너스 J 7.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8 플러스 J 6ohm인 임피던스에 13 플러스 J 2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복소 전력은 약 몇 볼트 암페어인가? 우선 복소 전력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PA는 전압 그리고 전류를 아셔야 되고 이 전압 또는 전류에 공액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편의상 I 전류에다가 취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전압은 주어졌지만 전류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으로 우리가 전류를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전류 I는 우리가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계산할 수 있죠.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8 플러스 J6 그리고 13 플러스 J20이 되겠습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요. 이 값이 우리가 2.24 플러스 J 0.82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복소 전력 계산해 볼까요? 그럼 일단 전압 자리에는 13 플러스 J20을 대입해 주시고 전류는 주어진 것에서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는 2.24 마이너스 J 0.82를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45.5 플러스 J 34.1이 대략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압계 3개로 단상 전력을 측정할 때 유효 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3전압계의 공식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죠. 우선 우리가 유효 전력 P는 여기가 V3일 때 가장 큰 전압일 때 2R분의 1 그리고 큰 것, 즉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에 관련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우리가 교재의 공식에는 이론서에는 이 순서가 다소 바뀌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틀린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 공간이 V3가 아니라 V1이고 여기가 V3라면 가장 큰 전압이 V1이죠. 이럴 때는 공식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P는 2R분의 1 큰 것, 즉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 되고요. 우리가 이 순서, 이 아래 첨자 1, 2, 3이 바뀌었을 때 이것을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큰 것에서 항상 빼야 됩니다. 이 앞에 거가 V3가 왔다면 V3 제곱에서 빼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빨간 색깔처럼 V1이 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V1의 제곱에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림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잘 복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